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조금 더 커져요. 지금 545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선물시장 외국인도 결국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장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조금 더 아쉬운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신호에서는 어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서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에서 압축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이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오늘 대표님 뵈니까 더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답 좀 제시해 주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 하락권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 대로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1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동결이 되고 난 다음에 증시 모멘텀,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원래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찾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중국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1분기 실적도 또한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작은 박수권 자체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바닥 어느 정도의 바닥권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접근하신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는데 믿었던 기업에서 좀 좋지 않은 뉴스나 공시를 뻥뻥 터트려서 투자자분들은 더 마음적으로 위축되실 것 같거든요. 최근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일단 핵심되는 이슈가 궁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맞습니다. 실적이 점점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퇴출 기업 소식이 또 듣기고 있죠. 퇴출 위기 해마다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자, 근데 해마다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는 미처 또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하면 절반이라도 남게 되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면 말 그대로 다시 사이버머니나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미리 예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법 3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또 머리 아파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재무제표 너무 어려워요. 색깔만 보십시오. 색깔만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자본 잠식이라는 거죠. 흔히들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에 대다수가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그냥 차트적 그냥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부채 비율 자체가 지금 유보율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갑자기 일부 잠식이라는 말이 뜨고 있습니다. 한글이 갑자기 생기고 2011년 분기당 실적을 보시더라도 완전 잠식, 일부 잠식, 완전 잠식이라는 표가 뜨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 사업연도 말에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급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고 매매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빨강색이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경고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의 빨강색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지만 재무제표 빨강색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심하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확률은 0.01%입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고요. 주식은 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복권을 사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만 필터링을 하더라도 절반은 50%는 필터링이 되고 난 다음에 조심할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네. 지금 연예인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횡령이라는 거죠. 횡령. 말 그대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횡령입니다. 횡령의 부분 자체를 우리가 횡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이 법정으로 넘어가서 승소를 하면 또다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 그대로 대표이사 자체가 횡령을 하고 이런 부분 횡령을 한다는 거는 도덕성 자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을 속이면서 사기꾼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아 좋다고 예스 하면서 돈을 넘기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 뜨고 코를 베인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안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차트로 넘어가시면 횡령에 대한 소식이 듣겼는 게 이날 1월 9일 날 오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그럼 미리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거래 정지 상태까지 몰려나가야 됩니다.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래 정지 아니면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 99%는 다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적정이라는 의견이 있겠고 다음에 한정,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적정, 그리고 네 번째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의견 거절이 되면 말 그대로 상장 폐지가 곧장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적정은 말 그대로 적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한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렇게 그다지 투자에 미칠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냥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대신 부적정부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치를 좀 넘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입찰이 압류 수색 중이거나 이런 식으로 회사 내 존폐 위기까지 왔을 때 의견 거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기업을 말고 한정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정 그리고 의견 거절을 받았던 기업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실적과는 무관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라도 적정의 의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정 의견부터는 그만큼 기업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분들을 속이기가 상당히 쉽게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그리고 횡령을 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한계가 있죠. 바로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이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대표이사가 변경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배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분은 경우고요.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뉴스가 즉각 뜨니까 우리가 꼭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을 꼭 보셔야지 필터링이 되고 99% 이상은 다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퇴출 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실 건데요. 그러게요.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글로스텍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면 괜찮지만 수정을 못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때는 상장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본 전액 잠식에 대한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특징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데 우리가 꼭 부채 비율을 명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거절, 자본 전액 잠식 또 그 이외의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 이하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연속으로 영업 손실, 아까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금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자본 잠식률 자체가 일부 잠식이 되겠죠. 50% 이상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전체적인 특징은 빨간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꼭 보고 난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고는 계셔야지 우리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은 꼭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종목 하나 고르는데 어렵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관련 이슈들도 뉴스를 통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실적 보고 재무제표 보고 어렵지만 대표이사의 어떤 사람인지까지 확인해야 된다. 재차 강조되는 시장의 정말 기본적인 필수 전략이자 요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